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토트넘이 레스터시티에게 패배하면서 정말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과연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레스터시티가 토트넘이랑 경기하기 전에 프리미어리그 7연패 중이었고요. 레스터시티 자체도 엄청나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토트넘 입장에서는 홈 경기이기도 하고 상대는 안 좋은 레스터시티이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가 필요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경기 전반전과 후반전은 좀 따로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전반전에는 나름 토트넘의 의도대로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눈여겨봤던 패턴은 토트넘의 오른쪽에서 짧은 패스로 선수들을 끌어당긴 뒤에 한 번에 손흥민 쪽으로 전환해서 손흥민에게 단독 돌파 찬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상황도 그런 상황입니다. 드라구신이 포로에게, 포로가 벤탄쿠르에게, 그리고 벤탄쿠르가 반대쪽 손흥민을 보고 한 번에 돌려줍니다. 이번엔 베리발이고요. 베리발이 오른쪽에 레스터 선수들이 모여있을 때 넓은 시야로 한 번에 손흥민에게 반대 전환, 그리고 여기서 공을 받은 손흥민이 슈팅하는 척하면서 계속해서 안쪽으로 공을 끌고 들어가고요. 좋은 가마차기를 보여주지만 아쉽게 골대 맞고 공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사실 토트넘에서 슈팅력이 가장 좋은 선수가 손흥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흥민에게 단독 찬스를 많이 만들어준다고 하면 방금 같은 좋은 슈팅 찬스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토트넘이 그냥 경기 전체적으로 밀리는 경우도 많았고 이런 전환이 많진 않았어서 오늘 경기 전반 보고는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이런 양상은 지난 시즌 16라운드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에서 아주 큰 효과를 발휘했잖아요. 손흥민이 측면에서 반대 전환을 많이 받아서 트리피어 상대로 개인 능력으로 제치고 컷백해서 이렇게 우도기가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대로 가면은 토트넘이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둘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이제는 프리미어리그 템포에 맞아들기 시작한 베리발의 활약도 좋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트넘이 오른쪽에서 짧은 패스로 빠져나가는데 베리발의 많은 활동량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도 포로에게 패스를 주고 사이드 쪽으로 뛰면서 레스터 선수를 한 명 데려갑니다. 그리고 쿨루셉스키는 거기서 생긴 공간 쪽으로 내려오고요. 포로가 그걸 이용해서 쿨루셉스키에게 내줄 수 있는 패스길이 생깁니다. 이렇게 베리발이 이 장면뿐만 아니라 전반전에 엄청나게 많이 뛰면서 토트넘에게 작은 이득들을 계속해서 가져다 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토트넘 괜찮다 라는 느낌이 계속 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토트넘 오른쪽에서 짧게 잘 돌아가던 그 리듬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클로셉스키가 공을 지키면서 사르에게, 사르는 포로에게 주고요. 여기서 크리스티안센과 수마레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크로스를 빠르게 저지하기 위해 앞쪽에 있는 수마레가 그냥 뛰어나가게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레스터는 더 멀리 있는 크리스티안센이 뛰어나가고 수마레가 안쪽으로 좁힙니다. 그리고 이 수비 위치를 바꾸는 것 때문에 포로에게 너무 많은 여유가 주어졌고요. 크로스를 보고 올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히샬리송이 골키퍼와 수비 사이로 파고들고요. 포로는 거기에 맞춰서 크로스. 그리고 히샬리송이 여기서 머리를 잘 갖다 대면서 선제 득점을 만듭니다. 이 헤더도 되게 어려웠던 게 히샬리송의 몸보다는 살짝 뒤쪽으로 공이 왔는데 머리를 뒤쪽으로 빼면서 감각적으로 잘 갖다 댔습니다. 이렇게 1대0이 되고요. 토트넘은 1대0으로 전반을 기분 좋게 마치게 됩니다. 전반은 이렇게 끝났는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위험 요소가 두 가지 정도 있었죠. 첫 번째는 호펜하임전에서 후반전에 보여줬던 그런 체력적인 문제. 그게 이번 경기에서도 괜찮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했거든요. 금요일에 경기하고 일요일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교체 선수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레길론, 무어, 랭크셔, 오스틴, 올루세시, 양민혁, 비수마 이런 선수들인데 그 중에서는 레길론, 비수마 이렇게 두 명을 제외하고는 1군 선수로 분류하기엔 쉽지 않고요. 경기 상황에 변화를 주기 되게 어려운 교체 명단입니다. 그래서 이 1점을 소중히 여겼어야 했죠. 축구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반 시작하자마자 5분, 후반 시작하자 5분? 이 시간대를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토트넘은 집중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전방 쪽에서 압박을 들어가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포로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상황이라 포로 자리엔 수비수가 없었고요. 그 공백을 다른 선수들이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레스터시티의 전방 패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드가 안쪽으로 크로스를 땅볼로 넣어주는데 그렇게 크로스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킨스키가 이걸 좀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대응이 잘 안 됐고 바디가 이 공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경기장에서 비가 오고 있었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킨스키의 판단 자체도 조금은 아쉬웠다고 볼 수 있고요. 전반전은 어느 정도 잘했는데 이렇게 쉽게 실점을 허용하니까 토트넘 선수들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리고 이 결승골 장면은 사실 토트넘이 실점하지 않았어도 될 실점인데 실점하게 돼서 매우 아쉬웠고요. 좀 하나씩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베리발이 좋은 스프린트로 인해서 레스터 선수들, 토트넘 선수들을 다 앞쪽으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접어놨고요. 그때 이 붉은 선을 기준으로 거의 선수가 반반씩 나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베리발이 포로가 오는 걸 보고 긴 패스를 넣어줍니다. 근데 이 패스가 공이 잘못 맞아서 아예 더 뒤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건 베리발의 순수 기술적인 실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공을 잘 챙겨서 오른쪽 측면까지 어떻게 갔는데, 아까 제가 붉은 선을 기준으로 반반씩 나눠져 있다고 했죠. 근데 그 반반씩 나눠진 게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포로, 벤탄쿠르 이렇게 선수들이 오른쪽에서 압박당하고 있는데 토트넘 선수들은 위에서 가만히 있고 도와주러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트넘 선수들은 이 압박을 풀 만한 공간과 지원이 없었고요. 여기서 또 포로의 개인적인 패스미스까지 겹치면서 아주 안 좋은 위치에서 공을 뺏기게 되고요. 수마레가 이 공을 잘 챙겨갑니다. 그리고 리드가 가운데 쪽에 있는 엘카누스에게, 이 엘카누스가 공을 잡았을 때 엘카누스에게 공간이 얼마나 많이 부여됐는지를 보시면 토트넘이 매우 공을 안 좋게 뺏겼다는 걸 아실 겁니다. 축구에선 상대방에게는 공간을 적게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간격을 좁혀야 되고,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는 많이 뛰어야 합니다. 근데 아까 베리발이 킥미스를 한 걸로 인해서 선수들이 반이 갈라지고 거기서 토트넘 선수들이 내려오지 못하니까 간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서 슈팅 찬스를 주게 되는데, 여기서도 굳이 좀 수비수들한테 좀 빡빡하게 요구를 하자면 드라구신하고 벤 데이비스하고 슈팅할 때 누가 나갈지 망설이더라고요. 사실 드라구신은 제이미 바디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막 튀어나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마칼 선수가 없는 벤 데이비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또 비가 오기 때문에 이 카누스의 슈팅이 바운드가 한 번 되면서 구석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런 걸 킨스키가 막아주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실점하게 됐고요. 교체 카드가 별로 없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실점이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는 교체 카드를 가져가는데요. 히샬리송의 사타구니 쪽 문제로 인해서 히샬리송을 빼고 사르를 빼고 무어와 레길론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을 톱자리로 옮기고요. 풀백이었던 그레이를 미드필더로 올리고 그 자리에 레길론을 넣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사실 이 교체가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손흥민은 공중볼 옵션이 거의 없는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내려앉은 레스터 상대로 그렇게 효과적인 교체는 아니었죠. 레스터 시티는 이렇게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또 센터백 1명 추가로 투입하면서 수비벽을 더 두텁게 만들었습니다. 뒤늦게 공중볼 능력이 있는 랭크셔라는 선수를 투입시켰지만 결국에는 결과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2대1로 패배하고 맙니다. 요새 토트넘의 패배를 보면 뭐 그 경기를 더럽게 못해서 졌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선발 라인업 11명은 그때그때 겨우겨우 모아서 나오는 느낌이고요. 부상은 엄청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 뛰는 선수만 계속 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지치고요. 그러다 보니 실수가 나오고요. 그 실수로 실점을 합니다.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 뭐 선수와의 관계 부분, 코치들한테 일을 분업하는 그런 능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럽 대항전이 기본 8경기가 되면서 잉글랜드 팀의 감독들에게는 시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운영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 시즌은 그게 더 중요성이 커진 느낌이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만의 축구 철학이 확고하고 그걸 또 밀어붙이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잘 조절하고 타협하고 이런 능력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선수단이 박살난 상황에서는 감독이 무언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누가 자초했냐 라고 하면 포스테코글루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겠죠.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1월 27일 새벽 3시 기준으로는 포스텍의 경질 뉴스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토트넘 보드진이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감독들에 비해서는 유독 참을성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과연 포스테코글루는 언제까지 기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토트넘은 리그에서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